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특강 영어 강의입니다. 이 강좌는 내신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1등급부터 영포자도 들을 수 있는 강의로 기획을 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EBS 수특 영어의 공부법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문을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유지 코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 코드를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지문에 있는 중요법을 파악을 하시고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의 등급을 확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지 코드란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나 문장을 의미하고요. 논리 코드란 바로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지 주장 4-5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유지 코드와 논리 코드, 그래 논리적 전개 방식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왔어요? 전치사 by 다음에 ing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by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는요, 아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by 플러스 ing는 뭐뭐 함으로써 다시 방법이나 수단이나 원인, 근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 나온 주어 동사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결과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by 플러스 ing가 나오면 논리 코드는 바로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바로 유지 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필자의 주장,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나의 독해 기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해석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만이 영어의 최상위권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문장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부분의 문장을 보시면 여기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고 있죠.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고 있죠. 이때 to 부정사를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콤마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 to 부정사 해석은 일반적으로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얘기는 뭐뭐할 목적으로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바로 뭐예요? 목적입니다. 항상 목적이라는 것은 논리 코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나온 주어 동사는 당연히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겠죠. 이런 표현에서 필자의 주장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동사 뭐가 나왔어요? must가 나와 있죠? 여기도 뭐가 나와 있어요? must가 나와 있죠? 이 문장에도 역시 must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동사 must는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동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지 코드, 메인 아이디어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 독해 기법 하나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시어가 나오고 있죠. 지시어가 나오고 있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지시어가 나왔을 때는 앞문장과 관련해서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장이다라는 얘기예요.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얘가 뭐가 된다? 메인 아이디어, 유지 코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지 코드 세 가지를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by 플러스 ing가 나오면 뭐다? by 플러스 ing가 나오면 방법, 수단, 원인, 근거가 된다. 그럼 뒤에 나온 주어 동사는 뭐다? 결과다. 이런 표현이 뭐다?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 to 부정사를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할 목적으로 논리 코드로 말하면 뭐다? 결과가 된다. 그럼 뒤에 나온 주어 동사는 뭐가 된다? 근거,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조동사 must, 이 must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메인 아이디어 코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지시어가 나오면 앞문장과 관련해서 뭐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얘가 뭐가 된다?
유지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예, 독해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지만이 최상위권 학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차분하게 분석을 하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by ing가 나와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의 뇌에 take interest in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다라는 얘기예요. conscious라는 얘기는 의식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trying, 시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시도를 하느냐면 테크닉. 어떤 기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다양한 유용한 mental skill, 정신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은 획득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mental skill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고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주 유용한 사고력을 여러분들은 획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by 플러스 ing가 나오면 뭐라고요? 방법, 수단, 원인, 근거가 되고요. 뒤에 나온 조동사는 뭐다? 결과다. 논리 코드는 뭐다? cause and effect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어봤더니 얘가 유지 코드다. 유지 코드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은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문장을. 만약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일관성이 있으면 더 이상 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제나 유지를 찾는 문제다. 이런 문제일 때는 바로 얘가 뭐다? 메인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문제풀이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독해 기법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문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관심을 갖는다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pay attention to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how it works. 이 표현 그대로 여기 나오고 있죠?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try라는 건 시도를 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로 바뀌었어요? 실험을 하다로 바뀌고 있죠? 이게 같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다 뭐다? 주제문,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앞문장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다? 매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강조하는 거 뭡니까? 야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테크닉을 시도를 해보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뭐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by accident라는 표현은 바로 우연히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요거의 반대 표현은 by design, on purpose, deliberately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까지 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prebalance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부정적인 사고가 많이 퍼져 있답니다.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fuzzy라는 단어는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 보실 때 fuzzy라는 단어는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만약에 두 개를 다 몰랐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거 안 좋은 단어죠. 그러니까 야도 안 좋은 단어고 야도 안 좋은 단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비논리적인 사고 또는 리지드라는 단어는 야는 뭐냐면 융통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융통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고가
많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를 입증을 해주는 것이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을 해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도의 사고방식 기술은 자연적으로 오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오지 않는다. 자연적으로라는 게 바로 앞문장에서 뭐였습니까? 우연이라는 얘기죠. 우연이라는 얘기는 without any effort가 되는 겁니다. 노력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비논리적인 사고방식, 융통성이 없는 사고방식은 higher thinking, 고도의 사고방식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A close section of our society, 우리 사회에서의 한 단면을 보면, 굳이 이런 것들은 독해할 때는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는 뭐가 있다? Average level of thinking skill이 있다라고 그랬죠. 사고방식, 사고력의 보통 수준의 사고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다? 평균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균 수준의 사고력은 바로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 말이냐? 그냥 명사가 하면 항상 뭐예요?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수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평균 수준의 사고력이라 사람이 expect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of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 구문을 알고 있어야 돼요. expect A of B는 B로부터 A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B로부터 A를 기대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뭐에 관해서? thinking에 관해서. 사고에 관해서 결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수준의 사고력이라고 한 겁니다. 평균 수준의 사고력은 앞문장과 연관돼서 이해를 하신다면 바로 이거요. 부정적인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또 융통성이 없는 사고를 average level of thinking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문은 투부정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온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뭐하기 위하여 목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거의 논리 코드는 뭐다? 결과를 의미하는 말이고 뒤에 나온 주어 동사는 수단, 원인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데는 이런 구문에는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평균 수준의 사고를 우리가 move beyond라는 것은 넘어선다라는 얘기예요. 평균 수준의 사고력을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 바로 thinking에 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자의 주장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죠. 사고에 대해서 뭐요? thinking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랬죠.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조동사. 이 must가 바로 뭐다? 요지코드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뭐를 해야만 한다. 뭐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너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뭐를 해야 돼요? 새로운 테크닉을 실험을 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이 새로운 테크닉이라는 것은 이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고력에 필요한 기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고력에 필요한 기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죠. thinking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테크닉을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명백하게 그것의 귀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사고력. 사고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뭐가 있죠? 지시어가 있죠. 마지막 문장에 지시어가 있으면 이전 문장, 앞 문장과 관련해서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지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단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단을. 여기서 다루는 글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뇌의 작동 방식과 테크닉이겠죠. 이런 것들은 뭐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유용한 정신기술, 사고력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고력은, thinking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뭐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비논리적인 사고방식, 융통성이 없는 사고방식이었죠. 부정적이라는 게 뭐였어요? 네거티브였죠. 비논리적은 일어나지칼이었고, 근데 융통성이 없다는 리지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이 돼 있다. 이러한 사고력들이. 그럼 higher level thinking skill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연하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했죠. 여러분들은 뭐하거나 싱킹원에서 생각을 하고 테크닉을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글의 흐름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글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 어법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법 1번입니다. The fact이라는 명사 다음에 위치를 쓸래, that을 쓸래 하는 문제죠. 근데 위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뒷문장을 분석을 해보시면 이 주어가 나오고 있죠? 동사가 나오고 있죠? 문장이 완전히 끝났죠? 이런 고도의 사고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대명사 위치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 that은 무엇이냐? 이게 that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the fact 다음에 that절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격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두 번째. experiment with를 쓸 것이냐, experiment을 쓸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신 문제에서는 잘 출제가 돼요. 내신 문제에서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experiment이라는 동사의 특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periment이라는 표현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예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동사는. 그러나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치사가. 그래서 experiment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이 동사가 자동사임을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를 실험하다 그러면 experiment with. 6가지 하나의 몸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인내를 하고 정확하게 학습을 해서요. 우리 모두 다 몇 등급을 맞자? 1등급을 맞으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강의를 들으시고서요.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꼭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